열흘 동안 태국에 찍으면서 진행해온 공식 스크래블 게임 총 35판.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100판. 하루 평균 10게임,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정도를 스크래블과 함께 해왔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겠죠.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누가 보드게임에 하루 평균 그만큼 투자하냐고. 하지만 30여국에서 저 같은 사람 450명이 태국 방콕에 모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국에서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인기도 없고 꼬맹이들 영어 단어 실력이나 키우는 게임으로 보이는 스크래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왜 이 게임에 다들 인생을 걸을 정도로 사랑하는지 그 10일간의 태국 여정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힘들었던 주말 대회를 끝내고 밤 11시까지 이어진 연습을 마친 뒤 하루를 푹 쉬고 나니 방콕에서의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날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다 같이 연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인들 스케줄이 엇갈리면서 그냥 저 혼자 연습하게 됐거든요. 계속 답답한 호텔 방에만 있기는 좀 그래서 근처에 있는 꽤 근사한 백화점 스타벅스로 나왔습니다. 빵빵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혼자 단어 공부도 하고 복습도 했죠. 사실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2에서 3시간 정도? 그 후엔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다른 밀린 작업들을 했어야 했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수요일.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며칠이냐? 5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제 카와소이 챌린지가 이제 이틀 남은 상태고, 어제는 이제 조금 혼자서 따로 방에서 연습을 하고 뭐 단어 공부도 좀 하다가,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이제 많은 지인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스크림을 좀 뛰러 좀 특별한 곳으로 가려고 해요. 이제 병원으로 갈 건데, 그래서 거기서 아마 한 몇 시간 정도 스크림을 하다가 이제 오전 스크림이면 오후 스크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아마 좀 쉬었다가 좀 이제 저녁 스크림까지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마 한 그래도 8시간이나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조금 늦어가지고 일단 병원으로 일단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특별하게 교통비도 아낄 겸 지금 당장 제 앞에 여기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좀 태국 버스들이 좀 오래 기다리는 걸로 태국 버스들이 좀 오래 기다리는 걸로 악명이 높긴 한데, 최근에 많이 발전됐다 생각하면서 한번 어떨지 그래도 한번 경험삼아 한번 타보려고요.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냥 4km 거리인데 시간이 한 3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경험한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 경장에서 기다리면서 일단 한번 타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휴게실에 엊그제 같이 연습했던 셋이서 다시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숙소가 아니라 공용 공간이기도 하고, 저희는 외부인의 자격으로 들어온 거라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연습해야 하는데요. 오히려 실제 대회의 엄숙한 분위기에 미리 적응하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저 그때처럼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ถ้าพี่เช็คแบบเบี้ยที่เหลือแล้วอ่ะพี่ก็น่าจะเล่นแบบเซฟหน่อยก็ได้เปล่าเพราะว่ามันยังมีที่พี่ตามพี่ฝ่ายตามอยู่ อ๋อพี่ฝ่ายตามอยู่ตรงนั้นไม่อ๋อแต่ตามแค่30นี่ โอ้แต่พี่ตัวแต้มเดียวมันเอาแต้มมันทำแต้มไม่ได้ถ้าไม่มี 그렇게 연습을 เป็น 이어가다가 แบบจะบิน 당 떨어질 때쯤 간식도 틈틈이 챙겨 먹고 병원 근처 진짜 괜찮은 카레집에서 저녁도 해결했습니다. 그러곤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계속 연습을 진행했죠. 어느새 시간은 밤 9시 반을 가리켰고 마지막으로 한두 판만 더 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ผมตั้งใจรอให้คุณคิดไง 낮에 올 때는 에어컨 버스를 탔는데 돌아간 길엔 에어컨 없는 진짜 클래식한 태국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밤이라 다행이지 기온 33도에 습도 70%인 날씨라 창문을 열고 달려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고 첫 번째 숙소의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5월 28일 이제 목요일이고요. 짐을 좀 싸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사실 숙소를 좀 옮길 거예요. 이제 커스베이 챌린지가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숙소랑 그쪽 여행장이랑 훨씬 더 가까운 숙소로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 대회장 자체가 이제 돌문공항 근처에 있다 이 대회장 자체가 돈무현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이동하기 쉽고 좀 더 가까운 쪽에서 호텔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사실 그쪽 바로 호텔에 이제 체크인한 거 아니고요. 사실 지금은 이제 대회장으로 먼저 이동해 볼 생각이에요. 대회장인 이제 미라클 그랜드 컨벤션 호텔로 이제 이동을 할 생각인데 이제 가서 대회 경기 분위기도 한번 보고 뭐 대회의 어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약간 작은 이제 약간 조금씩 다른 선수들 인터뷰도 한번 촬영해 볼 생각이고요. 물론 가서 스크림도 뛰어야 되고 좀 많이 바쁜 날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좀 하나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좀 더 긴 인터뷰를 하나 찍으려고 할 건데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조시 소콜님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시 소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래블 스트리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중 하나시고요. 세계 랭킹도 제가 알기로는 한 탑 20? 탑 10인가 탑 20 안에 드셨던 분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이제 2023년인가 이제 전 미주 대륙 챔피언이기도 하십니다. 소코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이제 대회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생중계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래도 대회에 좀 더 신경을 덜 쓰게 돼가지고 그래도 어쩌다 보니 인터뷰를 사전에 제가 문의드렸고 흔쾌히 인터뷰를 해주신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을 진행도 한번 하면서 그분이랑 이제 한 경기 정도만 이제 연습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되고요. 개인적으로 스트림도 많이 챙겨보는 입장에서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캐나다 분이시기도 해가지고 먼 거리에서 오셨는데 만나게 돼서 좀 영광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뭐 대회는 내일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단 짐 마무리 짐을 최대한 빨리 쌓고 이제 대회장인 미라클 그랜드 컨벤션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보시겠으면 여기가 대회장에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고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이 겁나 많아요. 지금 진짜 많은데 완전 난리 났네요. 아직은 뭐 보드 같은 데를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엄청 압도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450명? 지금까지 일단 참가자가 450명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4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니까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이제 메인 테이블들이거든요. 좀 더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저기 메인 테이블 3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실제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탑 디비전, 그러니까 가장 상위 디비전에 있는 이제 탑 3의 테이블들은 저기 맨 앞에서 이제 유튜브랑 여기 현지 OTT, 니워치.com, 그리고 이제 태국 방송사에서도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너무 가까이서 이제 간섭하는 건 좀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저희가 다 촬영 스태프인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 이 커즈웨이라는 게 무슨 대회길래 이렇게 큰 호텔장에서 열린 거고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커즈웨이 챌린지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즈웨이 챌린지는 전 세계 스크래블 대회 중에서도 경기 수가 가장 많고 치열하기로 악명 높은 대회입니다. 심지어 월드 챔피언십, 즉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보다 피로도가 더 높기로 유명하죠. 원래 이 대회는 2002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선수들의 연례 정기 교류전으로 소박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판이 커지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나 호주 선수들까지 참여하게 됐고 결국 인터내셔널 챌린지로 이름을 바꾸며 랭킹별로 디비전을 나눠 진행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2016년 200명의 선수가 총 5일 동안 무려 45경기를 치르는 역대급 스케줄을 소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대회 토너먼트 디렉터인 마이클 탱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대회가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을 드디어 2026 커즈웨이 대회의 부활이 발표됐죠. So the 2026 Causeway was a very impulsive idea. 게다가 이번 대회는 조금 주춤했던 스크래블 씬의 열기를 전 세계에 다시 알리기 위해 마이클 탱 디렉터님께서 아주 야심찬 생방송을 기획했습니다. 기존에는 트위치나 유튜브에서만 중계가 됐지만 이번엔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려 OTT 플랫폼까지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So remember when I came out with this, my idea was I want to bring it to the mainstream media, not just for the YouTube and the Twitch. So I'm flying in 10 people from the US to do a live stream, 3 live stream, and with 2 commentators per live stream. Yeah. So the reason why I'm going this because I just want to give every single player the best experience of their life. 다시 대회장으로 들어와서 인터뷰 장비 세팅과 테스트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인터뷰할 선수들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 태국 관계자분과 아는 사이라 대회에 쓸 타일 개수 확인하는 걸 잠시 도와드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첫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터뷰 프로젝트의 목표는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보드 위에서 친구이자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스크래블만의 매력을 전 세계 선수들의 이야기로 담아내는 것이었는데요. 인터뷰 하이라이트들은 여기 쇼츠 플레이리스트 링크로 남겨둘 테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 바로 조시 소쿨 선수와의 인터뷰입니다. 조시 선수는 이번 대회에 중계진으로 참여하시다 보니 흔쾌히 10분 정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스크래블의 매력과 프로 스크래블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인 캐나다에서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 후 스크래블 과외를 했던 경험도 있으시다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팬분들도 언제든 환영이니 색다른 도전해보고 싶다면 강력 추천한다고 전하셨습니다. I think what's unique to Scrabble is people get to sort of unite over the word aspects of things, like the language. So it's a game that encompasses more than just like pieces and strategy. It's an educational tool for kids, especially in Southeast Asia, trying to learn English. And although so many of the words are obscure and not really useful in your everyday language, the fact that there's language and math involved, I think, makes it uniquely attractive towards the youth. And having youth
get into Scrabble early and having pipelines for them to play competitively is something that I think Scrabble is uniquely capable. I also wanted to touch on, you asked what's unique about Scrabble. I also think that there's a lot of aspects of Scrabble that are very similar to Go, very similar to chess, and very similar to poker. I think it's a really good in-between the brutal reality of chess, where you just cannot go wrong. It's all under your control. And the variance of poker, where you can do everything right and just keep losing over time. I think the variance level in Scrabble is perfect for most people. 조시 소콜 선수와의 풀 인터뷰 영상도 추후에 따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어쨌든 인터뷰를 마치고 드디어 등록 데스크가 열렸습니다.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등록을 하고 웰컴 키트를 받아가고 있었는데요. 저도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웰컴 키트백을 겟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코즈웨이 스페셜 에디션 회전보드랑 타일들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런 스페셜 굿즈는 기념으로 무조건 사줘야죠.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도 최고급 퀄리티로 스크랩을 즐기기 위해 냅다 사전 주문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에서 온 마스터 플레이어 잭 모란 선수와 인터뷰도 무사히 마쳤고요. 선후배들과 연습 게임도 몇 판 더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밤 9시가 돼서야 드디어 여기 대회장 호텔 근처에 또 다른 새로운 숙소로 이동해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미라클 그랜드 컨벤션 호텔에서 이제 좀 나와가지고 이제 근처 숙소에서 드디어 체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밤 9시인데 이제 체크인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냐, 일단 이 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총 참가자가 440여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440명이 이제 5개의 디비전으로 이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뭐 1부부터 5부까지 되겠죠. 그 디비전에 있는 선수들끼리만 이제 서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각 디비전마다 우승 상금이 따로 있고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상금이 수여되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스페셜 상금 같은 거 있다는데 그건 뭐 저도 디테일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냐, 근데 그러면 일단 한 디비전당 한 80명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총 36라운드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될 거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첫 30경기는 일단 스위스 페어링으로 일단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첫 경기는 이제 무작위로 잡아부되 이제 성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붙고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6게임인데 그 마지막 6게임은 이제 순위 결정전, 즉 1등이 2등, 그 라운드마다 1, 2등이 붙고 3, 4등이 있고 5, 6등이 붙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 생각합니다. 결승전 같은 건 없고요. 36경기 중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승패 개수가 이제 똑같을 시 이제 득실차를 이제 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최대한 많이 이겨라, 그리고 득실차를 최대한 많이 내서 이겨라, 그게 그냥 핵심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디비전 2로 배정이 됐고요. 시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나중에 공식 발표기도 하지만 제가 아마 진짜 완전 하위 시드예요. 거의 디비전 2에 이제 현재 세계 랭킹 기준으로 끝자락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도전자 입장에서 그냥 게임판을 치고 상위권을 어떻게든 마구 잡아낸다는 생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참가자가 500명 정도 때문에 제가 디비전 3로 가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 시드다 보니까 상금을 놓을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뭐 중간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취소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자 문제 때문에 취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디비전 2로 옮겨졌지만, 뭐 그냥 도전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뭐 상위권도 많이 이기면, 그리고 저도 세계 랭킹도 그만큼 훨씬 더 많이 끌어올리고 랭킹 포인트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재밌게 그래도 10위권 안에는 한번 들어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비록 많이 하위 시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대회에서 상위 시드도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아직 저녁도 안 먹어가지고 일단 저녁밥을 이미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저녁밥 먹고 이제 추가적인 촬영도 좀 하고 정비도 좀 하다가 바로 이제 자면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 전에
받아왔던 웰컴 키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웰컴 키트는 이렇게 튼튼한 이런 토트백 안에 플레이어스 키트라고, 이제 여기 책 같은 거는 사실 선수들이 대회 때 쓸 수 있는 스코어 시트입니다. 이렇게 총 36라운드 전용으로 페이지들이 아주 듬뿍 준비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플레이어의 이름들이 손수로 박혀져 있는 나무 레크, 즉 나무 타일바지와 그리고 이런 플레이어 카드, 선수 전용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 전용 폴로 셔츠 유니폼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옆에 막상 제 이니셜까지 박힌 걸 보니까 비록 혼자 사비를 내고 출전한 거지만 그래도 국가대표인 것 같다는 그런 뿌듯함도 느껴지네요. 밤 10시가 돼서야 배달시킨 팟타이와 태국식 굴전인 허이텄이 도착했어요. 점심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터라 진짜 허겁지겁 해치우고 내일 대망의 첫날을 위해 바로 뻗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날부터 10경기를 치러야 하고 12시간 동안 그야말로 머리가 터지게 두뇌 풀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소에서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숙소에서 대회장까지는 차로 10분 거리라 걷기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낭만,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노 헬멧으로 바로 벌금 행위했겠지만 여기선 뭐 알 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대회 1일차고요. 지금 어쨌든 커즈웨이 현수막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직 등록 중인 것 같고요. 아마 1시간 뒤에 대회가 시작될 거고, 아직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런 건지 아직 다들 대기실에 잠깐 있는데, 사실 원래 생각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쪽 문 안으로 좀 앉으면서 뭐 명상도 하면서 뭐 준비도 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런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따가 들어가서 대회 이제 다 차려진, 모든 게 다 세팅되진 그런 분위기를 촬영드리고 할 건데, 지금은 대충 바깥의 로비 분위기는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선수 대기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부스, 아마 머천다이저 같은 거 파는 부스들도 있고요. 모닝. 네, 일단 아마 들어가서 한번 기다리면서 한번 여기 한번 들려보죠. 또 뭐가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귀여운 이런 마크, 랜드마크 같은 것도 있고, 커피 브레이크, 커피 같은 것도 있고, 방송사 같은 것도 있고, 촬영팀도 많고.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대충 기다리면서 이제 대회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마 40분 뒤에 시작하는 거라 한번 볼게요. 지금 대회장 들어왔고, 첫 번째 테이블 매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 상대가 바뀌어져가지고 지금 일단 스리랑카 친구가 아니고 일단 싱가포르인가? 그쪽 친구랑 있게 되는데요. 여기 일단 앉아서 뭐 기다리면서 한번 봐야죠. 어떻게 Once 될지를. again, can you please look for your table number and be 맞다. seated. 대회장 Please 분위기. do not stand up. 대회장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TV 화면 같은 것도 있고, 뒤쪽에는 생중계, 여기들이 다 보드입니다. 엄청 재밌어집니다요. You have to bring your own pen. 기대했던 1라운드. 하지만 지독하게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 시원하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대회는 지난주 지역 태국 대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묵직한 분위기라 경기 후 상대랑 이제 게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라고요. 라운드 사이사이 쉬는 시간에는 머리도 식힐 겸 부스 구경을 좀 다녔습니다. 특히 최고의 온라인 스크래블 연습 플랫폼인 우글스에서 준비한 이 귀여운 티셔츠랑 경품으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타일들이 완전 시선 강탈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식히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멘탈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아침 3경기를 내리 시원하게 3연패로 말아먹고 맞이한 점심시간.
호텔에서 제공한 뷔페라 음식은 분명 맛은 있었는데 멘탈이 이미 탈탈 털린 상태라 도저히 여유롭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이어진 오후 경기들도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그렇게 마무리된 대회 첫날 3승 7패라는 뼈아픈 기록과 처참한 득실차로 총 88명의 참가자 중 85등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결국 이후 촬영마저 포기해버린 김민수. 과연 내일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